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난세영웅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난세영웅님의 참여 방법, 노란톡방 참여 방법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QR코드를 이용해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휴대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해 주시고요. 채팅방 목록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뉴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클릭을 해주세요. 네, QR코드 스캔 버튼도 나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QR코드를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1264057을 입력한 뒤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밀번호가 조금 깁니다. 비밀번호는 1264057입니다. 검색을 통해 들어오는 방법도 있죠.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1264057 비밀번호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들어오시게 되면 이 주식왕 차트 서퍼와 난세영웅 이 노란 톡방이 나옵니다. 전문가님이 두 분이 활동을 하십니다. 난세영웅님께서는 화요일, 이 차트 서퍼님께서는 금요일에 또 방송을 또 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운동하는 라이언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빨간빨간 내계장님께서 비밀번호가 너무 어려워요. 들어오는데 애먹었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고려해서 비밀번호를 조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1264057 꼭 기억하시고 입력을 해주시고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네, 많은 분들께서 또 종목에 대한 고민 남겨주고 계신데요. 김수일님께서는 한국 BNC에 대한 종목 고민, 그리고 김수일님께서 두산중공업에 대한 종목 상담도 남겨주셨습니다. SPD님께서도 들어오셨고요.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셔서 또 종목에 대한 고민 남겨주시고 계신 가운데 윤흥님께서는 여러 또 고민 종목을 남겨주셨네요. 3가지 종목, 4가지 종목을 남겨주셨는데 특히나 또 세종 메디칼이 걱정이라고 하십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지금 종목 상담을 남겨주시고 계신 가운데 오늘 종목 상담 9시까지 전문가님과 함께 하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고민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전문가님의 투자 노트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난세영웅의 투자 노트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이 꼼꼼하게 살펴보신 노트 한번 엿볼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아까 첨보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다른 섹터를 또 많이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섹터죠? 일단은 이제 지난주 제가 레포트를 분석을 하니까 이제 방송 콘텐츠 업체에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자료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길게 하면 또 상담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고민 중인데요. 일단 그러면 제가 빨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업종 분석이 방송 콘텐츠인데 지금 이제 4차 웨이브가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도입기기 1차는 이제 지상파 전성 시대가 2010년까지. 1차 웨이브는 PP와 종편의 등장. 2차 웨이브는 넷플릭스 한국 진출. 그다음에 3차 웨이브는 동시 방영 오리지널. 지금 이제 디즈니 플러스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 4차 웨이브가 올해부터 시작이 됐다. 그다음에 5차 웨이브는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을 공략해야 되고 6차 웨이브는 미국을 정복하는데 이게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OTT 통합 해가지고 이제 이런 레포트가 굉장히 길었는데 그걸 정리하려고 애렸는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미디어 업종 내에서 그 콘텐츠 산업의 투자 의견을 늘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중 높여서 사라는 의견인데 일단은 올 8월에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흥행으로 시작된 콘텐츠 업종이 일단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등 글로벌 OTT 한국 진출과 티빙, 웨이브, 시즌 등 이런 한국 OTT 콘텐츠 확보 경쟁이 촉발한
4차 웨이브가 시작했다는 거고요. 일단 이제 DP 보셨죠? 네. DP를 나가지고 이제 4차 웨이브가 시작이 됐는데 아마 DP를 한 거는 넷플릭스가 지금 디즈니 플러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리 일단은 준비한 작품이다. 그래서 콘텐츠 업종의 주가 상승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도입기에는 보면은 여기 보면은 최고 시청률이 첫사랑이죠. 최수정, 박상원, 이승현, 최지우. 이게 이제 96년 9월, 그러니까 몇 년 전이죠. 거의 뭐 28년 전인데 이때 네. 첫사랑이 그 시청률을 지금 못 들고 있어요. 65%일 때가 65%요. 있었군요. 예, 우리 네. 뭐 펜트하우스 시즌 2도 뭐 29%밖에 안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모래시계도 64%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때 뭐 그림이고 의미요. 그다음에 이제 1차 웨이브는 이제 CJ ENM의 TVN, 오시안과 같은 이런 드라마, 영화들 특정의 PP가 등장을 했다. 그다음에 JTBC도 이게 드러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PP는 프로그램 프로다의 약점이자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PP다. 그러고요. 1차 웨이브는 이제 TVN이 PP죠. 가장 규모가 큰데 2006년에 개국을 해서 2009년에 CJ 미디어가 인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CJ ENM이 일단은 2018년에 출발을 해서 아마 대형 회사가 됐죠.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스튜디오 들어가는 대부분이 TVN에서 반영한다. 오늘 결론은 일단 이런 엔터지의 탑픽이 스튜디오 드래곤이에요. 참고로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J 컨텐츠는 주로 JTBC에서 방송을 한다. 근데 사실 뭐 우리 전문가들이 이런 거 볼 시간이 없죠. 주식을 연구하기 때문에 드라마를 볼 시간은 없는데 등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넷플릭스가 일단은 이제 2017년에 우리나라에 일단은 들어왔죠. 그래서 아마 텐트폴이 일단은 등장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일단은 이런 작품들 이제 스카이 캐슬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콘텐츠를 넷플릭스에 이제 판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비가 회당 6에서 7억 원인데 광고 단가는 이제 약 방영권료가 약 70% 정도다. 해서 이제 구경이를 이제 예를 든 건데 일단은 방영권료가 야간 제작비의 70%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3차 웨이브는 OTT에 동시 방영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TV 플랫폼하고 이제 OTT의 동시 방영 모델이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스위트홈이 일단은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글로벌 탑3 작년 12월에 일단은 스위트홈이 탑3에 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공급된 한국 드라마 현황이 동시 방영이 53, 구직 판매가 103, 오리지널 열어서 총 172개가 일단은 공급이 됐는데 일단 CJ ENM이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JTBC, 그다음에 지상파 이렇게 순으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차 웨이브가 이제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그다음에 티빙, 와브, 시즌 등 국내 OTT가 무한 경쟁을 하고 있다. 해서 이제 애플 TV가 이제 나옴으로써 넷플릭스가 올해 8월에 DP를 공개를 했죠.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일단은 뭐 DP뿐만이 아니라 오징어 게임도 일단 넷플릭스에서 공개를 해가지고 가장 많이 일단은 수익을 냈는데 이런 어떤 넷플릭스가 이렇게 디즈니 플러스를 견제하는 이유는 미국에서 디즈니 플러스가 2019년 1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때 이틀간 디즈니 주가는 무려 9% 상승을 했는데 넷플릭스 주가는 4%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징어 게임 외에 이제 마이네임도 봤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재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2020년에 디즈니 플러스가 유럽에 출시를 했을 때도 디즈니 주가는 무려 17% 상승을 했는데 넷플릭스는 5% 하락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넷플릭스는 올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가입자가 2억 1천만 명이고 디즈니 플러스는 약 1억 2천만 명인데 아마 가입자가 넷플릭스가 거의 뭐 2배 정도 되지만 일단 중과율로 봐서는 디즈니가 월등하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넷플릭스는 어쨌든 간에 증가 추세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디즈니는 어떤 IP가 풍부하기 때문에 넷플릭스에는 일단은 위협이 되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넷플릭스는 월 12,000원이고요.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는 거의 9,900원으로 일단은 하고 있어서 아마 이런 가격 경쟁 요소는 아마 디즈니 플러스가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거기에 방영되는 어떤 거 프로그램이 과연
우리 넷플릭스를 압도할지는 지금 저도 좀 퀘션이에요. 어떤 디즈니는 이제 보면은 전통 애니메이션 뭐 만화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스튜디오가 있죠. 그래서 뭐 아바타의 어떤 스타워즈 시리즈, 뭐 루카스 필름, 뭐 훌루, 뭐 그다음에 이제 소니와도 또 제휴 관계 여러 가지 이제 디즈니가 자체 OTT를 출범시키면서 타 플랫폼에도 일단은 이제 공급된 콘텐츠를 걷어들이고서 오로지 디즈니 플러스만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자체 IP가 없기 때문에 아마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 거고요. 우리나라 보면 이제 명랑이 일단은 관객 수 1위를 기록했고 극한 직업이 2위, 그래서 CJ ENM이 일단 랭킹에 1, 2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국내 제들 라인업은 이제 설강화 뭐 이런 여기 있는데 모르겠어요. 설강화 과연 어떤 인기를 얻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설강화가 이제 대표 라인업이고요. 그다음에 5차는 일단 중국의 어떤 아이치 오리지널의 동시 방영 공급을 시작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나오죠. 올 5월에 공급을 했습니다. 중국에는 일단 아이치, 유쿠, 토도, 텐센트 등 디즈니 플러스 규모의 OTT가 3개가 있다. 어쨌든 간에 개방 시점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어떤 콘텐츠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이치 오리지널의 간 떨어지는 동거 제작했고 월간집, 하쉬 등을 동시 방영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5차 웨이브의 목적은 이제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이 언제 개방될지 모르지만 중국도 우리나라가 정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목표는 미국인데 아마 순서는 이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에는 보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일단은 우리 작년 3분기에 종영한 지 얼마 안 된 대작 포함 2편을 약 70억 수준의 중국에 판매를 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의 어떤 작품당 판매 매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이 레포트에서는 탑픽을 일단은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했기 때문에 그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중국 수출 현황 보시면 일단은 상속자들 그다음에 일단은 이제 별의 성 그대 뭐 닥터 이반원인데 태양의 후예도 있는데 별의 성 그대가 거의 뭐 8년이 돼가네. 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걸 봤는데 거의 2014년 12월부터 14년이니까는 거의 7년 전이 됐네요, 벌써. 그다음에 태양의 네. 후예도 거의 5년이 넘었네요. 금방 지나가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6차 웨이브는 이제 미국 정복인데 우리나라 이제 보면은 미국 드라마의 어떤 제작비가 우리나라 약 한 6배에서 30배 수준이니까 규모 가장 큰 거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 업체에 수혜가 될 수 있는데 아마 이제 3가지 형태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미국의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IP를 확보하는 작업. 그다음에 한국에서 성공한 IP를 미국향으로 리메이크하는 거. 그다음에 3번째는 이제 제작사를 실제로 인수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애플 TV 플러스 오리지널 드라마 시리즈의 어떤 오더를 확정했다는 얘기 나오면서 또한 제이 콘텐츠리도 제작사를 인수를 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라인업이 나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미국 정복이 중요한 게 우리나라 제작비의 한 6배에서 30배 수준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인센티브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7차 웨이브는 결국에 이제 통합을 하는 건데 거기에 3대 플랫폼이 우리나라 CJ ENM, JTBC, SBS 해가지고 이제 SBS가 이제 또 부각이 되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 이러한 종목들도 우리가 같이 조정일 때는 아마 매수하는 게 좋다고 되고 결국에는 지금 CJ ENM과 JTBC, SBS가 있는데 예. CJ ENM과 SBS가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정받을 때 들어가면 하면 좋다. 되고 그다음에 네. 탑픽은 스튜디오 드래곤이에요.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아까 보니까 기관들이 매수하고서 네. 어떤 주가가 좀 올랐거든요. 네. 아마 스튜디오 드래곤이 아마 우리 뭐 지금 메타버스나 NFT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콘텐츠라든가 우리 엔터주들도 충분히 뭐 아이돌 그룹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작품에서도 제가 볼 때는 NFT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쪽도 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아직 NFT가 게임에만 이제 거의 그쪽으로 몰려 있는데 향후에는 어떤 아이돌의 가수들이나 이쪽에도 분명히 NFT가 분명히 가능하거든요. 네, 하이브도 NFT와 함께 그쵸. 한다는 지금 보면은 엔터테인먼트도 있더라고요. NFT가 뭐 다 이렇게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네. 때는 이런 방송 콘텐츠도 충분히 이쪽에 뭐 우수한 두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뭔가 이렇게 접목해서 작품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네. 내년도에 일단은 이쪽 방송 콘텐츠의 비중을 늘리되 탑픽은 스튜디오 드래곤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5, 7차의 웨이브 지역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 가격대 올지는 모르겠지만 89,000원에서 86,0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또 나왔던 게 이제 테마 분석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가 좀 뭔가 급등하면서 이제 최근에 조정받는 모습인데, 이 레프터가 나오면서 다시 또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실적 성장의 기울기가 주가 상승의 기울기보다 높다니까 아까 제가 첨보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하셨죠. 글로벌에 일단 어떤 계속 좋아지고 있다. 수익성 개선해서 역시 이런 2차 전지도 분명히 오버히트인데 아마 대형주의 어떤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 탑픽이 하나금융에서는 삼성 SDI, 에코프로비엔, LNF 첨보, 동아기업, 솔루스 첨단 소재인데 세 종목은 목표가를 올렸어요. LNF, 첨보, 솔루스 첨단 소재. 그래서 이제 첨보가 이제 엄청 올랐죠. 그다음에 동아기업은 목표가를 올리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무려 28% 올랐거든요. 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삼성 SDI가 이제 모르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올랐는데 아마 이렇게 들어오는 또 우리 대형주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종목 상담을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난세용의 투자 노트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톡방에 또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께서 또 자세한 이야기 남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에 대한 고민을 상담을 해드리는 상담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들어가기 전에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용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가 꽤나 길어요. 비밀번호는 1264057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종목 상담소 시간입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톡방 분위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후리지아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나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빨강빨강 네 계좌님께서 상담 좋아요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제 상담을 재개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스펙트님께서 안녕하세요라고 또 남겨주셨고, 운동하는 라이언님께서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 남겨주셨는데,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이나 방금 전에 투자 노트를 보시면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남겨주시면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부 첫 번째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첫 번째 종목 고민은요. 포인트 모바일입니다. 매수가는 27,400원, 비중을 10% 가지고 계신데 오늘의 종가 상황 17,45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4.12%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된 포인트 모바일인데요. 매수가는 27,400원, 비중은 10%.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제가 종목 하기 전에 제가 네. 이제 투자 노트에서 제가 요점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그 토요일이나 일요일 미리 올려드리거든요. 전부 다 자료를 네. 미리 올려드리니까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뭐 화요일 날 저녁 때 들어가지고 또 내일은 이미 올라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매매 참고하시라고 제가 주말에 올려드리니까는 발빠른 저희 대응을 카톡방에 하시라는. 오시면은 자료 보실 수 있어요. 네, 전문가님께서 주말에 이 자료를 올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저도 아까 이 대장주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주가를 막 살펴봤거든요. 이번 주에 엄청 올랐더라고요. 어제 오늘 올랐고 지난주 금요일도 급등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요. 많은 분들 톡방 들어오셔서 주말에 주시는 자료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인트 모바일입니다. 매수가는 27,400원입니다.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포인트 모바일은 일단은 3년 PDA 및 주변기기 개발하는 회사죠. 네. 보시면은 일단 수급을 보시면은 뭐 기관들은 거의 움직임이 없는데 은행이 오늘 좀 많이 팔았네요. 그다음에 투신도 뭐 파는 모습이. 그러니까 수급은 이거는 뭐 외국인하고 개인의 의미 없으니까 개인이에요, 개인. 개인이 어떤 세력들이 하는 이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분이 이제 27,400원인 사셨는데 네. 거의 지금 뭐
17,000원까지 빠졌죠. 음. 근데 요새는 보면 이제 앞에 고점이 얼마냐면은 31,250원이거든요. 이 종목이 16,900원의 저점을 형성되어서 이제 조금 올라오다가 다시 조정받는데 최근에 종목도 흐름은 31,250원에서 절반이면 약 15,500원이거든요. 50%까지 빼고 어떤 경우 60%까지 빼고 올리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뭐 이런 종목은 물론 27,000원, 17,000원, 10,000원이니까는 손절할 시기는 놓쳤어요. 손절을 놓치고서 이제 올라기를 바라야 되는데 이게 언제 오르냐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건 이제 저는 또 팁인데 지금 제가 여기서 뭐 팔아라 뭐 사라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반등할 시점 됐다. 왜? 여기 보면은 우리 RSI가 지금 바닥에서 저수지에서 계속 오래 있다가 반등하고 다시 빠져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아쉬운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전문가들이나 뭐 나 차트 잘한다가 이제 볼린저 밴드를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이용을 하시는데 이제 볼린저 밴드의 경우 이제 여기 보면은 중앙선이 21선이죠. 요거는 좀 약간 이 종목은 해당은 안 되는데 원래 우리가 이 볼린저 밴드를 이용할 때는 이게 61선이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하단이 61선을 상향 돌파할 때 원래 매도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그런 거만 아시는 별로 없어요. 여기 보면은 이 시점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이 61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요 선이거든요. 네. 네. 요 날 빠졌죠. 그렇네요. 이게 거의 100%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런 뭐 주가가 오르거나 말거나 빠지거나 볼린저 밴드 하단이 61선을 돌파를 할 때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매도로 대항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종목은 일단은 손절하기 늦었고요. 일단은 뭐 거의 바닥권에 왔기 때문에 기다리시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추가 매수 이런 거라면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고 말고는 자유인데 처음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때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가 지금도 유효하면 추가 매수를 하는 거고 그 이유가 지금 바뀌었다면 추가 매수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심으로 들어가서 네. 내가 이 종목 사치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유가 지금 똑같다 그러면 추가 매수하되 이유가 지금 아닌 것 같다면 추가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분석도 안 하고 남의 말 듣고 샀다고는 그거는 이제 좀 애매한 거죠.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를 하실 때는 추가 매수할 때는 처음에 초심일 때나 지금이 같냐 그러면은 사셔도 되는데 네. 그게 아니다 그러면 사시는 거는 제가 말리고 싶습니다. 네. 네, 포인트 모바일에 대한 종목 상담 천천히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고민은 뭘까요? 다음 고민은 MP에 대한 종목 고민입니다. 최근에 이 메타버스와 NFT로 해서 주가 흐름이 참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매수가는 11,000원, 오늘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16,900원까지 올랐던 종목입니다. 네, 비중이 5% 급등을 하는 모양새라서 언제 익절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16,900원의 현재 수익권인 상태이십니다. 하루 흐름 살펴보시면 장 초반 13,200원이었던 시초가가 17,000원 가까이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이 일단 10월 22일 날 이때 급등을 했거든요. 네. 10월 20일 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뭐 행사 대항 뭐 XR 사업 해가지고 메타버스 ETF 출시하면서 네. 10월 22일 날 급등을 했죠. 네. 그러다가 오르면서 좀 조정을 받다가 이제 다시 올랐는데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오늘 신고가 갱신을 했어요. 갱신해서 그렇네요. 그러면 계속 이제 올라간다고 생각은 저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그 질문이 뭐였습니까? 비중이 5%인데 비중이 5%인데 현재 질문은 그냥 언제 익절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입절을 하느냐 언제? 네. 제가. 근데 이 종목도 보면은 일단 첫 번째 관점이 RSI가 지금 과열권이거든요. 불꽃놀이거는 일단 즐겨야 돼요. 네. 그래서 RSI가 71선을 다시 내려올 때 네. 그때까지는 기다리시는데 근데 여기는 지금 조심할 게 뭐냐면은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이 네. 61선을 간통을 했거든요. 네. 이제 서서히 이제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는 매도 제가 볼 시점을. 때는 매도 시점은 아직은 아니고 네. 여기 RSI가 70선을 하향할 때 그때가 매도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급은 어차피 지금 외국인하고 투신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하고 투신이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갑자기 또 내일 만약에 급등을 하면은 외국인하고 투신이 매도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장중에 이런 수급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런 수급을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더 이어질 거로 생각이 되는데 매도한 시점은 당장 내일 파는 게 아니라 일단 RSI가 꺾일 때 그리고 외국인하고 저희 투신이 좀 더 이상한 조짐이 있을 때는 매도인데 이렇게 신고가 갱신하는 종목들은 뭐 추가로 매수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네. 보유한 종목들은 일단은 들고 가셔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먹을 때 못 먹으면 괜히 또 갈아탔다가 수익이 안 나면 후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맞습니다. 불이 붙은 종목들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분할 매도를 하든가 네. 아니면 어쨌든 RSI 무너질 때는 일단은 매도로 대응하시고 볼린저 밴드를 봐서는 일단은 매도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앰프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랜드를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는 3만 원, 비중은 40% 꽤나 많은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강원랜드 오늘의 종가 살펴볼까요? 26,150원에 마무리가 된 가운데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서 이제 또 강원랜드 카지노 관련주 잘 갈 것이다 했는데 위드 코로나 수혜주들이 최근 좀 더디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또 조정을 받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26,150원에 오늘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매수가는 3만 원, 비중 40%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일단은 반짝하다가 이제 밀리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보면은 우리 그 동안에 뭐 이제 경마장도 오픈이 됐더라고요. 이제 오픈이 됐는데 네. 그게 이제 100% 차는 게 아니라 아마 4분의 1 정도만 입장을 시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백신 뭐 접종자 하는데 한해서, 뭐 강원랜드나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제가 볼 네. 때는 아직은 우리가 뭐 내년을 벗은 기대를 하지만 네. 실제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언제 사요? 숫자로 실적을 확인할 때 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지금 뭐 떨어지는 칼날이거든요. 우리 볼린저브 내릴 때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어디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은 3만 원의 비중이 40% 많은데 네. 지금 뭐 제가 이거를 팔으라는 말씀을 못 드리고 네. 일단은 좀 더 빠질 거를 생각하시면서 일단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너 40 비중 많기 때문에 네. 이거를 다른 거로 갈아타기에는 전 부담스럽고 일단은 이런 종목은 그냥 뭐 계속 장기 투자하셔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뭐 10% 정도 줄여가지고 갈아타는 모습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갈아탄다고 해서 또 이렇게 뭡니까 머피의 법칙이라고 또 이런 종목이 또 못 기다려서 팔면은 또 오르고 산종이 다음날 빠지기 오르더라고요. 때문에 네. 이거는 그냥 눈 감고 장투하신다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실적이 숫자로 확인될 때 그때는 이제 가감하게 실적도 안 나왔다면 그거는 이제 그때는 손절이고 네. 지금은 좀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좀 더 홀딩 이렇게 분위기를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강원랜드는 홀딩의 의견을 주셨고요. 전문가님 아까 이 주린님께서 MP에 대한 상담을 남겨주셨는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라고 또 남겨주시기도 했었던 부분이시거든요. 그게 이제 추가 매수가 불타기인데 불타기는 원래 그 선물 같으면 불타기 가능해요. 선물은 네. 선물은 이제 어차피 추세의 매매인데 주식이라는 거는 불타기에 물론 추세가 갔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내일 만약에 상한가를 보면 잡히지도 않고 고점에 그렇겠네요. 잡으기 때문에 네.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분은 분명히 테마주를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이제 테마주를 다른 것도 뭐 올라오는 거 많으니까 굳이 뭐 MP에 담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주린님 상담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가 있어요. 비밀번호 1264057을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9시까지 방송이 되는 동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상담이고요.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다음 종목 고민입니다. 한국 BNC에 대한 종목 고민입니다. 오늘 두 분이 한국 BNC에 대한 종목 고민을 남겨주셨는데 매수가는 31,200원, 비중 5%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한 분은 또 매수가가 조금 낮습니다. 22,900원에 가지고 계신데 비중이 좀 높아요. 20% 가지고 계십니다. 한국 BNC 오늘의 종가는 6%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어제는 조금 올랐던 모습이었는데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한 텀 쉬어가는 모습이었네요. 2만 원대에서 종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매수가 22,990원과 31,000원 라인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전문가님 자세한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7월, 8월에
9월까지 핫했던 종목이죠. 네, 엄청 거의 핫했죠. 뭐 바닥에서 7배가 나는 종목이거든요. 네. 7배. 그때 오른 거 뭐야? 뭐 안트로키노놀. 네. 그다음에 이제 어제 오르는 건 또 뭐였죠? 어제 올랐죠. 어제 오를 때는 뭐냐면은 그 대마초 관련해서 또 올랐거든요.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런 네. 테마주는 제가 보니까는 7만 원에서 2만 원까지 왔었죠. 2만 네. 원까지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른 타임은 됐어요. 지금 이제 바닥권에 왔기 때문에 오른 타임이 됐는데 과연 어디까지 오를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오른다 하면은 지금 7만 원에서 2만 원이면은 얼마죠? 5만 원이 빠졌죠. 네. 보통 이런 거를 이제 선물에서는 한 절반 정도 올라가는데 주식이 과연 절반까지 올리는 거 제가 볼 때는 이런 추세라면 3만 원까지도 일단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매물대가 많이 포진돼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어차피 뭡니까? 이게 조상들이 원래 저는 테마주들은 조상들을 봐야 돼요. 조상들이 상한가를 기록했으면 이 종목도 언제나 상한가를 치거든요. 그러면 2만 원대 상한가 치 2만 6천 원이고 한 번 더 치면 3만 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만 원까지는 아마 세력들이 분명히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제 올렸죠. 어제 오르고 오늘은 좀 빠졌는데 충분히 이거는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정부가 지금 대마초 합법화하고 법안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추진이 된다는 거 뉴스 나오면 아마 며칠 동안 반짝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때를 기대하시고서 그리고 테마주들은 기다려야 돼요. 이게 만약에 테마가 만약에 뭐 대마초 합법화가 안 된다 이러면 그때는 손절이지만 이 테마주는 괜히 중간에 손절했다가는 나중에 후회해요. 더 올라가요. 네. 지난번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맥스트라든가 자이언트 스텝이 네. 거의 뭐 2배 올렸다 거의 반토막을 내고서 거의 다시 더블 이상 올라왔거든요. 맞습니다. 테마주들은 항상 그런 그 조상들이 상한가를 친 종목들은 항상 가능성이 자식들이 손자가 올리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이 종목은 좀 아쉽지만 어차피 그런 어떤 대마초 관련 얘기가 있기 때문에 홀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라갈 수 있는 끼가 있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그럼 신규 진입도 괜찮은 가격대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신규 진입은 글쎄 제가 테마주는 그때그때 테마이기 때문에 아직 대마초 테마가 형성이 안 됐으니까 그거 뉴스 날 때 사야지. 네, 대마초 언제 또 테마도 오를지 있군요. 압니까? 네. 이미 사신 분들은 그래도 뭐 이유를 알고 사니까 되는데 괜히 이유 모르고 샀다가 빠지면은 또 그거 맞습니다. 흔들 때 못 기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모르는 테마는 안 들어가는 게 좋다. 네. 알면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아직 테마가 완전히 형성이 되진 않았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신 가운데 끼가 있는 종목이니까 조금 더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한농화성입니다. 한농화성 매수가는 22,700원, 비중은 5% 가지고 계신데 오늘의 종가는 0.55%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7,950원의 종가 마무리한 한농화성인데요. 매수가는 22,700원, 비중 5% 담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또 핫했던 종목이거든요. 네. 10월 초까지 해서 많이 이제 핫했던 종목인데 이제 고점 대비 또 거의 반토막이 났죠. 반토막이 그렇네요. 나와서 일단은 네. 이제 오늘 보니까 5일선을 돌렸거든요. 5일선을 못 돌렸나? 5일 셋네. 네. 5일선을 못 돌린 것 같네요.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면 5일선을 돌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5일선을 돌린다면은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상승을 기대해도 되는데 5일선을 돌리는 거를 어떻게 보느냐? 네. 내일의 종가하고 오늘의 잠깐만요. 네. 오늘의 종가가 17,950원이고요. 네. 5일 전에 종가가 얼마냐면 18,000원이었어요. 못 돌렸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만약에 18,000원 이상으로 가면 5일선이 돌아가거든요. 그럼 5일선 네. 돌아가면 점차 뭐 11선 다 돌아가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역별에서 이제 정별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61선이 지지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조만간에 또 이렇게 리바운딩이 올 수 있다. 근데 리바운딩은 제가 볼 때는 많이는 못 가고 아마 26,000원하고 지금 16,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빠져 5,000원 정도니까 2만 원 정도. 지금 매물대가 21,650원까지 있거든요. 제가 볼 네. 때는 그 아래 부근, 그러니까 뭐 2만 한 2,3,000원까지는 반등을 하면은 5일선이 돌아서면은 거기까지는 반등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언제 산지 모르지만 이게 RSI가 꺾이는 종목을 사는 건 안 돼. 이때는 매도 시점이거든요. 네. 그리고 RSI가 바닥 올 때 이때 사야죠, 이때. 여러분들이 RSI를 굉장히 무시를 하는데 RSI만 여러분들이 이 2,300 종목이 있는데 네. RSI만 있는데 내가 괜찮다 그러면 그 종목들만 들고 있으면 언젠가는 오르거든요. 한 달, 두 달.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막 당장 뭐 테마주를 오늘 상한가 치는데 나는 없어. 그러면
쫓아다니면 안 돼요. 주식도. 그러니까는 심리전이 느긋해야 돼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근데 요새는 대부분 종목들이 뭐 20-30%다 빠졌기 때문에 다 똑같은 현상인데 네. 그나마 이제 테마주들이 살아 있어 가지고 일단 뭐 장이 좀 활성화되고 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많이 빠진 종목들은 언제 리바운드 할 것인가 해서 그때 판단하는 그런 게 이제 RSI를 우리가 유심히 보면 되고 일단 5일선이 돌아서야 돼요. 5일선이 돌아서 않으면 주가 점점 더 밀립니다. 그래서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 거로 생각이 됩니다. 18,000원이 넘어서야 그렇죠. 왜냐하면 돌아선다라는 5일선이 이야기시죠? 돌아선 건 네. 뭐냐면 5일간의 주가 평균이니까 네. 마지막 날하고 첫날을 비교하시면 돼요. 중간은 똑같잖아요. 4일은. 그렇죠. 네. 4일은 똑같고 이제 앞에 거 빠지고 내일 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5일 전에 종가랑 내일의 종가 비교해서 내일의 종가 높다는 5일선은 분명히 돌아서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가가 돌아서려면 5일선부터 돌아서기 때문에 5일선이 돌아서지 못하면 계속 하락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휘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차트를 이렇게 볼 때는 이제 그런 거를 보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한동 화성에 대한 이야기 내일이 또 중요한 날이다. 18,000원이 넘어서야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추매를 해서 조금 단가를 낮춰야 하는 게 아닐까? 아까 방금 말씀하실 때 21,000원 라인대가 가장 매물대가 추매는 있다고 뭐라고 하셨는데 했어요? 추매는 내가 처음에 샀을 때는 지금이 어떤 그 기조가 네. 똑같다 일단 추매를 하지만 네. 바뀌었다 그러면 추매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네, 그거는 철칙이에요. 철칙입니다. 다른 종목을 사는 게 낫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을 보고 어떻게 홀딩 의견이십니까? 아니면 일단 홀딩이죠. 이거는 내일 네. 종가를 보셔야죠. 내일의 주가를 살펴보시라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죠. 대원광업입니다. 매수가는 4,520원, 비중은 3%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은 대원광업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네, 3,995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3% 오늘 하락한 가운데 장중에 4,090원까지 시초가가 고가였습니다. 계속해서 빠지는 흐름세였는데요. 매수가는 4,520원, 비중 3% 가지고 계신데 대원광업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뭐 개인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뭐 기관의 외국인들이 뭐 개입을 안 하는 이런 종목인데 네. 뭐 이 종목 아시겠지만 뭐 우리 업종은 아시겠지만 뭡니까? 대형광업은 일단 뭐 차량용 스프링 이런 뭐 또 철강 관련 이런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종속 회사가 뭐 북경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미국에도 있는데 이제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 보시면은 이 종목이 영업이익은 흑자인데 보시면은 적자거든요. 그렇죠? 올해 보면은 영업이익이 1분기, 2분기 적자인데 3분기는 지금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겠지만 아마 실적에 있어서 이 종목이 흑자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약세 흐름 일단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분이 4,520원에 샀는데 그때 이제 매물대가 모여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들을 왜 걸리냐면은 이때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딱 고점에 가지고 이제 보면 이제 눌림목이라 요때 들어가거든요. 요 부분에 잠깐만요. 네. 요 대원광업. 부분에서 대부분이 들어가요. 네. 이제 눌림목이다. 네? 급등을 한 상태에서 네. 이제 눌림목 요때에서 이제 올라가기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돼요? 거꾸로 가죠. 그렇네요. 그래서 항상 이게 눌림목이라고 여러분들이 뭐 자신 있게 하지 그거는 강세장일 때는 눌림목이지만 약세장일 때는 어떻게 해요? 더 저항선. 하락해 완전히 네. 더 하락하기 때문에 이 눌림목 이분 다음에 눌림목이라고 샀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많이 걸렸는데 네. 제가 볼 때 이렇게 뾰족 타입이 나온 종목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적자이기 때문에 실적이 플러스로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뭐 약세 흐름을 볼 것 같아요. 뭐 빠질지는 아닐지 모르 하반 경쟁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상승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대원광업 상승하기에는 한계가 조금 있다라는 이야기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홀딩스에 대한 종목 고민이고요. 매수가는 5,320원, 비중은 3% 담고 계신데 오늘의 종가 상황은 4,205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8% 하락을 했고요. 장중의 고가는 4,300
4,315원이었습니다. 매수가는 5,320원인데요. 비중 3%, 그래도 좀 가벼운 비중이신데 이지홀딩스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도 또 저기 눌림목이라고 사셔서 이제 물린 건데 애매한 위치네요. 애매한 위치인데. 네. 이건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수급이 뭐 개인들이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종목이 설명하기 어려운 게 우리가 이제 뭐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네. 세력들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종목은 세력들이 이제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종목인데 우리 뭐 전문가들이 봤을 때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 어떤 수급이라든가 뭐 실적을 봐야 되는데 이지홀딩스 뭐 지주회사인 거는 확실한데 지주회사는 확실한데 과연 실적이 어떻게 되는 실적을 한번 보실까요? 네. 어차피 뭐 실적도 보면은 올해 실적은 좋네요. 영업이익이 일단은 418억이니까 실적은 좋은 것 같은데 주가는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때 너무 급등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바닥에 왔는데 잠깐만요. 이 주봉을 보시면은 이 종목이 2,160원이 저점이거든요. 그러면 저점 대비 지금 뭐 5,500원이면 그래도 높은 상태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작년도 6월에 작년 초에 주가 대비 좀 높은 건데 지금 현재를 보면 주봉이나 월봉도 봐서도 뭐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고 다만 이게 주봉으로 월봉으로 봐서는 4,000원대가 어느 정도 지지를 하는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아마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이분이 5,320원인데 오늘도 보니까 또 음봉이 크게 나왔죠. 지금 올려다가 5일선이 돌지를 못했어요. 이날 어제 5일선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종가가 어제 5일선을 돌지 못하니까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봤을 때 5일선을 돌리면은 뭐 추가 매수라도 뭐 단가를 놓치면 되지만 지금 5일선이 오늘 빠지면서 일단은 무너졌기 때문에 네. 내일은 아마 추가적으로도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대응을 하시는데 좀 안타깝네요. 이런 종목은 차트상으로도 애매한 자리고 그다음에 수급도 우리가 외국인 기관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세력들의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네. 제가 뭐 매수다 매도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그때는 좀 더 추가 매수를 해도 되지 않나. 언제? RSI가 저수지에 갈 때. 네. 이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추가 매수를 하시고 일단 뭐 반등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엔 좀 아쉬운 종목. 왜냐하면 지금 우리 그 투자가 어디를 몰리고 있어요. 뭐 NFT로 완전히 몰려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이거는 이제 주변 종목이거든요. 이런 데까지 갈 어떤 자금력이라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지홀딩스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은요. 위메이드 맥스입니다. 매수가는 34,300원, 비중은 6%. 현재 수익권에 계신 상태이고요. 13% 오늘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36,35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네, 매수가는 34,300원, 비중 6%.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은 뭐 RSI 내려올 때까지 홀딩이죠. 주도주인데 주도주는 일단 가져가야 돼요. 지금 75,000원, 7,500원에서 4만 원까지 갔거든요. 그럼 네. 거의 한 5배 올랐나요? 네. 근데 이런 종목이 또 10배까지도 가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은 수익 난 종목들은 지금 보면은 이분이 계속 뭐 아까 대원 가면 이지홀딩에서 같이 가시는 분 같은데 네. 이렇게 이익 나는 종목은 계속 끌고 가야 돼요. 이게 뭐 중간에 팔면 안 돼요. 이런 종목은. 그럼 언제쯤 입절을 해야 되는 타이밍일까요? RSI가 밀릴 때 이때. 그리고 이 종목도 이제 수급을 보시면은 그 위메이드 맥스 한번 수급을 네, 수급 보시면은 한번 살펴보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투신이 위메이드 맥스. 들어오죠? 네, 그렇네요. 외국인 들어왔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투신이 대량으로 매도하기 전에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좀 보유를 하는데 근데 이제 염려되는 거는 이렇게 오를 때 네. 기타 법인이 중요해요. 기타 법인. 네. 기타 법인이 이제 대량 매도를 했잖아요. 오늘도 했고 11월 10일 날 기타 법인 대량 매도를 했는데 네. 이제 기타 법인의 어떤 이런 움직임이 중요한데 이 종목은 기타 법인이 매도할 때 오히려 올랐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 기타 법인이 대량 매도할 때 일단 매도로 가는데 이 종목은 보니까는 기타 법인이 매도할 때보다 오히려 올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타 법인은 제외를 하고 카트를 시키고 나머지 외국인하고 투신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수급에 있어서 매도가 많이 나올 때는 매도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 끌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위메이드랑 같이 가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 RSI가 꺾기 전까지는 매도를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위메이드 매스 RSI가 꺾이기 전까지는 불꽃놀이 구간이니까 계속해서 즐기라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 상담이 될 것 같네요. 다음 종목 고민은 세종 메디칼입니다. 매수가는 6,960원, 비중은 5%라고 하시는데요. 바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25원에 오늘 종가가 형성됐어요. 매수가는 7,000원 가까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은 이제 제넨셀의 어떤 경부형 코로나 네. ES 1600 가지고 내년째 출시 기대감으로 일단은 급등을 했다가 지금 뭐 액면 분할해가지고 이제 밀렸는데 이 종목이 지금 그 차트가 모여가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RSI가 바닥을 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은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일단은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팔았네요. 근데 이 투신이 아직도 보면은 들고 있고 외국인들도 이제 매수 매도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아직 뭐 털고 나가는 모습은 아니고 차트도 일단은 모여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선이 얼마나 61선일 거예요. 121선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21선이 깨졌다 다시 또 들어오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매물대가 여기 뭐 4,900원에서 5,450원 여기 몰렸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아마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은 좀 더 일단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 메디칼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2부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생 너무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뵐게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특히나 3부까지 진행을 또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참여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원 난세용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1264057 비밀번호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난세용님과 3부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이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2부는 난세용님과 함께 꾸려봤고요. 3부 때는 김태정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